자, 트리케님 사연 보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이어지는 법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케님 사연이고요. 짝사랑 사랑이고 뭐 트리케님 나이가 30이네요. 30살. 미술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스터디 방장이고 여자분은 모임에 3주 전 처음 와서 모임에서 2번을 봤대요. 어제 모임이 끝나고 가는 방향이 같아서 취미, 독서, 취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헤어졌어요. 남친 유무는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헤어지는 중 모임을 왜 열었냐 질문을 받았고 좋아하는 책, 퇴근 후 운동하기, 악기 취미 등 가볍게 얘기하고 남녀 대화는 아예 안 했습니다. 저는 모임에서 간간히 장난치는 이미지고 모임장이다 보니까 그림 관련해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단둘이 있으면 뭔가 노잼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모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어플 내에 메시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1번, 한 번 더 모임에 왔을 때 남친 유무를 파악하며 진행을 한다. 밥 먹을 명분을 쌓는다. 두 번째, 메시지로 이번 주 밥이나 영화를 보자고 한다. 세 번째, 추천해준 책 봤다며 책 얘기하다가 메시지로 번호 물어보고 톡으로 밥 먹자고 영화 보자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2번 3번은 이거는 생초보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거 하면 완전 조질 것 같은데요. 예. 자, 네 번째, 모임에서 술번기를 야, 2, 3, 4번은 졸라구리다 진짜. 야, 이거는 이제 생초보들이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하면 조질 것 같아요. 뭐가 자연스러운지 상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생각하지 말고 남자답게 퇴근하고 보자 물어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먼저 연락하거나 하는 방식은 상관없고 매달리는 식만 취하지 않으면 되냐. 제가 생각한 방법들을 위해 열거했는데 퇴근 후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었을 때 딥라프 단계 후 남녀 대화를 할 때 내 기준이나 철학은 제시할 수 있는데 자격심사, 자격부여, 스킨십 같은 것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했는데 혼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이유는 모임에서 2번 봤을 때 이쁘다는 점, 이성적인 관심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혼자 급발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입니다. 호감 표현은 명확히 말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담백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이어지는 법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임에서 작업하는 법. 모임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소셜. 2번째, 뭐 진짜 모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임이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셜. 첫 번째 소셜은 먹고 사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학교, 회사, 교회 주기적으로 하고 도망갈 데가 별로 없는데 아예 진짜 나와바리야. 나의 삶의 터전이야. 이런 부분이 이제 소셜이거든요. 이제 모임은 지금 활동하는 것처럼 뭐 동아리, 스터디,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일회성으로 한번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이런 애들 반드시 본다는 확신이 없는 애들, 예, 그런 데를 이제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오늘 사연자분은 이 모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스터디장을 하고 계시니까 요 2번째를 집중적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스터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첫 번째, 절대 1번 빼고 2번, 3번, 4번은 사실은 이게 생초보들이 하다가 실패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를 갖다 이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2번, 메시지로 밥 먹자고 영화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2번, 3번, 4번이 문제가 뭐냐면 평소 때는 얘기를 못 하다가 얘랑 절대 뭐 접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면 얘기도 할 수 있었어, 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정말 실력이 없는 거지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오면은 대화해요. 그게 스터디든 뭐든 저는 스터디 장인데요, 그딴 생각을 버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친해질 수가 있어. 충분히 말을 걸고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친해지냐, 딴 거 하지 말고 아까 전에도 이분이 이제 뭐 모임 끝나고 가는 방향에서 뭐 취미, 독서, 취향 이런 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빌미잡기를 해야 돼요. 빌미잡기라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전시회 가는 게 취미다, 내가 뭐 미술관 가는 게 취미다 라고 한다
한다면 예술의 전당에서 고우전이 열리는데 거기 전시회 가려고 하는데 요번 주 시간 되시면 같이 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같아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마주칠 때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따로 하려고 한다는 거. 이 평소 때는 이런 얘기를 전혀 좆도 못하다가 이번 따로 연락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업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다 라는 걸 증명하는 행동이 돼요. 자기 스스로가, 태도가 나는 평소 때는 얘기 못하고 따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소 때는 대화를 잘 못하고요. 나중에 메시지로만 가능해요. 저는 그 사람이 서툴다라는 얘기가 되고, 관계 자체가 나이스하기보다는 불편한 관계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인증샷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애들이 이제 번호나 몰래 따가지고 연락해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뻔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보자고 하면은 뭐 대단히 호감이 있지 않는 이상 승낙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고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안 되고요. 3번을 갖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인다이렉트 3번을 읽어드릴게요. 추천해준 책을 봤다면서 추천해준 책 봤어요. 뭐 그러다가 메시지로 번호 물어보고 톡으로 밥 먹자고 한다? 뻔해. 너무 뻔해. 안타깝지만 너무 뻔해요. 이게 노잼이야. 이 방식이 노잼인 것 같아. 이게 책이 너무 노잼이라 읽다가 뭐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이 노잼이 아니라 트리케님이 노잼인 거예요. 내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저 멀리서 호랑이가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얘가 오는구나, 이런 걸 단번에 알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야, 너가 나 좋아하는 줄 몰랐어. 야, 이거 그냥 친구인 줄 알고 뭐 모임장인 줄 알았지. 야, 너가 나 좋아했다고? 왜 같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할. 그러면은 거의 좆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전형적인 망하는 패턴의 행동이고, 내가 얘기한 대로 웬만하면 2, 3번 하지 마. 하지 않는 게 좋아. 4번째, 모임에서 술번기를 만들어? 후잡해. 뭐 할 수도 있어. 뭐 4번은 2, 3번보다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2, 3번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 걸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프레임이라 그랬잖아. 태도라 그랬잖아. 그 여자를 작업한다라는 의식이 되게끔 다가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 모임에서도 이렇게 작업하는 애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뭐 걔랑 만나려고 술번기도 만들고 막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굉장히 후잡해 보여. 그러니까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뭐 우인 좋게 술 번기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친해져 보려고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했을 문제면 1번으로 끝냈어야 돼. 그리고 뭐 내가 스터디 장이든 어쨌든 대화를 해서 다 끝냈어야 되는 문제야. 이 자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작업하는 날이니까 한번 조져야지? 그러면서 술 번개 만든 다음에 걔 오면은 걔 옆자리나 쓱 이렇게 보면서 걔 옆자리 비었나 이렇게 한번 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었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옆자리 한번 가서 앉으려고 이 삽질을 하는 그 프레임, 태도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좆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평소 때는 왜 작업 못 하다가 그 술 번개 만들어 가지고 그날만 작업하려고 하냐? 변명이 안 통해요. 만약 저였다면요, 얘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오면 그때 빌미잡기 잡아서 그냥 얘기할 것 같아. 걔만 어떻게든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도 또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또 그때 와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뭐 여자가 얘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메타 프레임이잖아요. 여자가 얘밖에 없어요? 얘가 뭐 안 온다고 해가지고 걔한테 메시지 보낼까요? 그게 메타프레임 위반이야. 애초에 틀려먹었어. 그런 일은 없어. 메타프레임상 그런 작업은 없습니다. 그 여자애가 한 번 더 모임에 오면 비밀잡기라도 던지고 나는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는데 뭐 취미 같은 거 얘기했다면요. 가는 방향이 같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스터디 때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시회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른 모임도 만들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사람을 그래 다 같이 있을 때도 돼. 빌미잡기도 돼. 그리고 걔만 데려가려고 하지 마. 트리케는 프레임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걔만 데려가려고 하면은 스페셜리티 부여야. 그냥 그 순간 좆되는 거야. 2번 3번이 그래서 좆된 거야. 2번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걔만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력하는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했는데요. 내가 얘기했잖아. 걔를 위해서 술 번개 만들고 걔 왔는지 한번 보고 걔 어디 앉았나 보고 걔 옆자리 비었나 한번 쏙 볼 거란 말이야. 이게 안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을 어떻게 안 하고 술자리를 만드냐. 자기가 그 술자리 만든 이유가 그 여자 한 명 때문이었는데 그런 행동 안 할 자신 있다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거든. 2번 3번은
그냥 스페셜리티 부여야.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굳이 뭐 그냥 번호를 딸 거였으면은 만났을 때 좀 친해지다가 번호를 따야 되는 거지. 왜 쓸데없이 만났을 때는 번호 안 따고 나중에 뭔 이유로 그 여자의 번호를 땁니까?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였으면 1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걔랑 얘기도 그냥 억지로 걔랑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도 대화 코드가 맞는지 오히려 그때 자격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퇴근 후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을 때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남녀 관계나 자격심사나 기준 제시는요, 이렇게 대놓고 나는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놓고 나 작업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평소 때 그 모임 스터디 오잖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너무 맥락이 안 맞게 얘기하지 말고 트랜지션 이용해가지고 뭐 보니까 생각나는데 야 저기 맛있겠다 저기 갈 사람 해가지고 기준 제시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랑 단둘이 얘기하게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나는 이런 취미 활동 같이 하는 여자 좋은데 그러면서 뭐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꼬시려고 하는 여자가 오남이야. 예를 들어 오남이처럼 진짜 별로야. 내가 걔랑 절대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오남이가 될 거야. 걔랑 안 만나고 싶어. 진짜 안 만나고 싶은 여자야. 걔랑 우연히 집에 같이 가게 됐어. 집에 같이 갈 때 뭐 도망칠까? 그럴 순 없잖아. 뭐 막 혼자 뛰어가도 괜찮긴 하지만은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걔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 막 대화를 할 때 걔한테는 이런 행동 할 거 아니야. 나는 어떤 여자가 좋더라. 이런 얘기 그냥 할 거 아닙니까? 오남이랑은 잘 될 생각이 없으니까 오남이한테는 내 철학, 기준 이런 거 존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조선시대 남자여가지고 12시 전에 집에 안 들어오면 나는 존나 개그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남이랑은 잘 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나 마침 어디 전시회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말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끊을 수도 없고, 같이 가자는 말은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걔한테 장난도 칠 수 있겠죠. 갈래? 그랬더니 뭐 고민을 한다던가 그 오남이가 그래요? 갈까요? 뭐 그러면 나는 너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너가 덥석 물까봐 내가 걱정했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할 거면 가지마. 안 가도 돼. 다행이다. 내가 3초 기회 줬는데 시간이 지났어. 3, 2, 1 땡. 오남이 탈락. 안 되겠네. 나 혼자 가야겠다. 선배 왜 그래요? 선배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럼 네가 좀 전시회 내가 데려가는데 야 밥이라도 사. 그러면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근데 왜 오남이랑은 이렇게 대화가 편하게 되는데 내가 꼬시려고 하는 김태희랑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가 문제야. 그게 프레임이야. 근데 김태희한테는 저기 라프도 쌓고 막 딥라프도 쌓아 막 평소 땐 얘기도 안 하다가 또 둘이만 나타나면은 제가요 뭐 어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걔가 듣기도 싫어하는 딥라프나 싸우면서 기준도 얘기한다고 하면서 저기 혹시 뭐 이런 남자 어떠세요? 뭐 이러면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려먹은 거지. 기준 제시가 된 거야 그게? 기준 제시나 철학 이런 거 내가 오남이랑 대화 예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하게 해야 돼. 우리가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게 편하게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오남이라고 생각하고 걔 가도 좋다, 걔 같은 애들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메타프레임 1번이거든. 그걸 갖다가 버리고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걔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받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 프레임을 왜 배워? 걔가 아무리 김태희고 설현이고 카리나라도 걔가 노력해야지 우리가 받아주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은 작업법 배우지 마요. 쫓아다녀요 이제. 그냥 열심히 존나 여자 뒷구멍이나 쫓아다니면서 아이씨대로 박어. 그러면은 그게 작업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친해지려고 눈치 보지 마. 어린 친구들은 이게 몰라서 문제야. 인생을 좀 길게 봐봐. 우리가 그 여자 한 번 꼬시면은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니라 걔랑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존나 예쁘다고 우리가 환장하는 게 맞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쪽방 가면 침 흘리면서 씨발 그녀는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우리가 평생을 그 여자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걔가 아무리 예뻐도 이런 대화 코드나 나의 기준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은 카리나여도 안 돼. 왜? 불행하니까. 예쁜 여자가 좋은 거 알아. 보기 좋은 떡이 기도 좋은 거 다 알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길게 봐라. 길게. 걔랑 만나서 또 대화도 잘 맞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대화도 존나 안 통하고 내가 연락하면 다 씹고 막 그런 애들하고 선생님 걔를 얻고 싶은데요. 이지랄 떨지 말라는 거야. 아둥바둥 되지 마라 제발. 경고한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작업 때려쳐. 초보자들은 이렇게 좀 구분 동작을 지으려는 행동이 있어요. 태권도도 우리 폼세 배우잖아. 태권도 뭐 이지랄 떨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울 때 태권도 이지랄 떱니까? 안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때리지. 초보자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그 루틴에 맞게끔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도 않고 용기도 잘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정해져 있는 장소라던가 정해져 있는 방식에 좀 치중하는, 의존하는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나도 그랬어. 괜찮아. 지금 내가 이제 트리케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런 것 위험하다야. 구분해서 행동하려고 하면 여자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헌팅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게 나아. 이렇게 여자들과 좀 더 익숙해지고 나서 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소셜이나 모임 내에서는 얘네들이 눈치를 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 프레임이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눈치를 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속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스터디 안에서도 할 수 있었어. 내가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 그런 환경은. 근데 그때 못하고 따로 메시지로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퇴근 후 밥 먹을 때만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야 돼. 기준 제시를 걔랑 뭐 딥라포 한 다음에만 한다? 그런 게 구려. 그런 일은 여자가 느끼기에는 이상해. 평소 때 내가 다른 애들하고도 많이 자주 놀러 다니고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커피님이 얘기하셨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모임이나 소셜에서 작업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스페셜리티 부여야.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 전시회를 가더라도 꼭 걔랑만 단둘이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뭐 여럿이서 맨 처음에 간다든가 뭐 3-4명이서 같이 모여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친해진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 3-4명이서 한번 떼거지로 갔다가 한번 놀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친해져가지고 다음번에는 또 따로 1대1로도 연락할 수 있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그 여자와 1대1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황석빈님 얘기하지만 현실에선 이야기 줬다 하나도 안 하면서 DM 보내면 완전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요. 절대 처음부터 1대1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도 그 사람이 외모만 괜찮다고 해가지고 걔를 막 혹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납득을 못해요. 여자나 상대방 남자가 이해를 못해. 그냥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 제가 뭘 좋다고 쫓아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하단 말이야. 뭐 운동복을 열어서 그런가 봐. 나중에 전시회 같은 데 같이 가요.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벙을 몇 개 열어가지고 걔네들하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모임 내에서도 스터디 하면서도 그냥 해. 스터디 안에서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얘들하고 뭐 갑자기 그림 그리다가 다들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뭐 좋아하세요? 한 번씩 딱 물어봐. MC처럼 내가 유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들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A라는 여자애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고 B라는 남자애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C라는 남자애도 있고 내가 목표가 D다? D는 안 물어보는 거야.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스나이핑 레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도 있어. 그러니까 A, B, C를 딱 물어봐.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다가 걔만 패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맞다. 영희 씨도 있었지? 그래 영희 씨 한번 얘기해봐요. 한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하려면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노력도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되게 심각하게 해가지고 그년 어떻게 작업할까 뭐 두 손 두 발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걔한테만 말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좆되는 거거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기술이라는 건 사실 이런 게 기술이긴 한데 기술도 필요 없어요. 기술 안 써도 그냥 차례대로 얘기하면서 내가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구나.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데리고 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있을 때 친해져야 된단 말이야. 따로 부르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왜 그때는 못하고 따로 불러?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이나 스터디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거기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편하게 말하는 남자애들 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편하게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거기는 있어요. 근데 연애를 못하는 애들은 저기 멀리서 지켜보다가 따로 만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생각 자체가 좆되는 거야 바로. 사람들은 스스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분이 없어요. 걔를 따로 불러내야 할 그런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명분이 없는데 아무 기준 없이 걔를 불러?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죠? 기준 없는 행동을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없는 거예요. 걔랑 뭐 친하지도 않고 걔가 뭐 대화 코드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냥 생판 걔를 갖다가 연락해가지고 불러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응? 너무 맵게 얘기해서 신입들이 다 도망간대. 팩트만 얘기했는데 너무 매웠나? 자 일단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트리케님 질문하시고요. 예전에 모임에서 그분과 무슨 양꼬치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식당 번개를 여는 건 괜찮을까요? 이제까지 식당 번개는 연 적이 없는데 상대방 관심을 끌어내는 행위라고 보일 수도 있어서 별로인가요? 모임에서 빌미를 잡아서 다 같이 전시나 영화를 본다면 호감을 표현하지 말고 친해지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호감을 표현하더라도 개연성이 있어야 돼. 인과관계나 개연성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프레임에서는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꼬치집을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 다른 데도 갈 데 많은데 굳이 그 전에 그 여자가 얘기했던 걸 되새김질하면서 거기를 데려가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 솔직하게 트리케님이 실력이 좋다면 별로 상관은 없어. 그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데려가는지 뭐 진짜 좋아서 데려가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트리케님이 질문하는 수준을 보니까 내가 보기엔 작업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러프하게 내가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그거 하지마. 일단은 식당 번개는 하지마.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고 보이고, 이제 모임에서 따로 빌미를 잡아요. 뭐 영화는 좀 그렇고 전시회를 같이 보고 밥을 같이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1, 2차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영화도 뭐 물론 볼 수 있죠. 그러지 말고 스터디 끝나고 어디로 먹으러 간다던가 2차로 뒤풀이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제 호감 표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초짜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꾸 호감 표현 뭐 남녀 간의 대화도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호감 표현 해도 되죠.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딱 한 가지만 지키세요. 개연성. 그러니까 인과관계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어떤 여자를 봤어. 근데 걔가 외모가 진짜 개쩔어. 그러면은 운동했어요? 몸매 좋은데요? 얘기할 수 있죠. 요까지야.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거까지. 그게 개연성 있는 행동이야. 예를 들어서 개연성 없는 예시를 좀 들어둘게. 몸매가 개쩔어. 카리나야. 결혼할래요? 이렇게 하면 개연성이 없는 거야. 왜?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 말이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좀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외모만 보고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게 개연성이 없잖아요. 처음 만나서 사귀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개연성이 떨어져서, 인과관계성이 떨어지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지 말 그대로. 걔가 칼이 나고 뭐 몸매가 호리병이고 뭐 개쩔어. 그래가지고 개쩌네. 걔한테 사귀자고 얘기한다? 야, 그거는 뇌절하는 거지. 사귀는 것도 걔랑 어느 정도 친하고 어느 정도는 얘랑 좀 지내볼까? 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정해야 되는 일인데, 걔에 대해서 아주 깊게 모르는 상태에서 사귀자고 얘기하거나 잠자리를 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감 표현을 해도 되죠.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성 있는 상황에 맞는 호감 표현을 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애가 무슨 귀걸이를 하고 나왔어. 귀걸이 너무 이쁜데 어디서 샀어요? 귀걸이가 너무 내 스타일인데? 사람은요? 잠깐 비켜봐요. 귀걸이 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귀걸이 하니까 진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한 10%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어느 정도는 빌미가 있고 앞에 있는 기준에 맞게 내가 칭찬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걔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 코드가 잘 맞으면 하이파이브도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대화하다가 좀 즐거우면 오늘 너무 대화 즐거운데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 점프 뛰고서는 저기 너무 좋아해서요 뭐 이런 호감 표현을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납득을 못하죠. 상대방이 사귀자고 하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지 알고 사귀어요? 라고 트리케님한테 얘기하면 트리케님이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호감 표현하지 말고 친해지는데 집중을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호감 표현은 내가 이렇게 개연성 있게 하는 거고, 지금 트리케님이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난 너 좋아해요. 아이씨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트리케님이 지나가다 그 여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게 호감 표현을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앞뒤가 안 맞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연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해도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해도 되는데 상황에 맞게 해야 돼. 환경에 맞게. 사귀다가는 할 수 있겠다. 갑자기 사랑스러운 생각이 든 거야.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갑자기 너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그런 건 좀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평소 때 뭐 그 여자애가 지냈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떠오르면서 아 걔가 나한테 되게 여태까지 되게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썸 탈 때는 이런 사랑한다는 얘기라든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상황이. 사귈 때도 맥락에 맞게 하세요. 또 여자 기분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자 다음 질문. 호감 표현이 좋아해 라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은근히 챙겨주거나 비언어적으로 눈 마주치고 웃는 정도로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나 느끼게 하는 게 괜찮은지 궁금하대요. 쓰고 보니 이거는 호감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무관심인가요? 적극적인 무관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 요즘의 용어로는 그 플러팅이라고 하죠. 트리케는 이런 거야. 이제 플러팅을 날려도 되냐? 글쎄요. 정상적으로 작업하시죠. 그렇게 안 해도 작업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을 텐데 쓸데없이 뭔가 플러팅 같은 거 날리려고 일반적인 연애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굳이 트리케님은 저한테 배우고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챙겨주는 것도 공평하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챙겨주다 보면은 누구한테는 좀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좀 못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야 뭐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나의 매력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은근슬쩍 플러팅이나 날리려고 챙겨주는 거는 후잡해요. 저급해. 내가 생각하기엔 굳이 장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나도 장난으로 그냥 별로 마음에 없는 애들한테 그냥 너 좋아해? 아 좋아하는 거 알지?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공평하게 이제 끼를 부리고 다닐 수는 있겠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야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오빠야? 이렇게 하면서 뭐 맨날 오빠 좋아한대. 아 진짜 좋아해 막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그런 프레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 눈 마주치면 웃는다는 것도 뭐 왜 눈 마주치면 평소 때는 뭐 표정이 안 좋다가 걔만 보면 웃나요? 굳이 그거 때문에 작업이 더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제가 보기엔. 글쎄 그거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작업을 해봤고 나한테 배운 제자분들도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하지만은 평소 때 플러팅 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요. 안 해도 잘 사귈 수 있기 때문에 플러팅 하지 마세요. 장난은 원래 내가 장난기가 많아서 이 여자한테 저 여자한테 뭐 장난친다 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무관심이 플러팅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친해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친해지는 것도 플러팅이에요. 지금 하는 모든 작업이 다 플러팅입니다. 적극적인 무관심만 플러팅이 아니라 대화의 테크트리도 플러팅이죠.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라포 쌓아줍니까? 플러팅 날린 거 아니에요? 뭐가 플러팅이 아니긴 뭐 있어요 그럼? 걔한테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것도 다 플러팅이잖아요. 다 플러팅이지 뭐가 플러팅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트리케님이 되게 초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규정 지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구분 동작을 자꾸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초보들이 그게 쉽지 않겠죠. 제가 얘기한 대로 하세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뭐 호감 표현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너무 이게 극단적인 형태가 띄어요. 이게 강박이거든. 강박. 좀 쉬어.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